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자, 9월 19일 오늘의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1.14%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2.35% 하락 마감을 하였죠.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요. 오전, 오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현재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억 매수, 기관이 4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500억 매도, 기관은 100억가량 매수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외국인의 투자 여건이 좀 우호적인 요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환율에 대한 내용을 따져볼 수가 있을 거고, 이 환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뭐가 있죠? 금리 인상, 매파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글로벌적인 주요국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을 따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우려감이 깊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오늘자 기사인데요. 바이든, 미국서 코로나19 팬데믹 끝났다. 이러면서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유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라고 나와 있고, 한국도 이제 뭐 야구장, 콘서트장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출발로 해가지고 실내 마스크 검토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청두 코로나 봉쇄 해제, 국제 유가 반등 움직임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중에 나왔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의 정점이 지나고 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조, 위드 코로나, 우리가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썼던 단어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땐 호재죠. 호재인데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 뭐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보통 호재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재. 이유가 뭐냐? 한국 증시가 결국 가장 많이 흐름을 따라가는 건 미국 증시입니다. S&P 500, 뭐 나스닥, 다우존스, 미국 증시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우려감을 갖는 게 패드의 발언들과 FOMC를 통한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내용인 거고, 결국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물가를 잡기 위한다는 건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일상생활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복귀를 한다. 글로벌적으로 일상생활로 더욱 많이 복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민간 소비도 늘어날 거고요. 민간 소비도 늘어날 거고요. 뭐 전체적인 산업군들에 있어가지고 수요도 늘어날 거고,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 전반적인 산업군들, 그리고 수출 수입에 대한 내용, 다양한 내용들의 경제 지표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큰 이슈예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지만 그거를 한층 좀 우려감을 막아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표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전 이후를 따져봤을 때 레저 접객,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라고 우리가 통칭을 할 수 있겠죠. 이 서비스 분야의 노동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지금 고용자 수 회복 수준을 비교해도 서비스업이 더디다라고 나와 있죠, 지표 속에서. 근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절반 이상 거진 70% 전후로 해가지고 서비스업이 비중을 차지를 해요.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근데 미국의 서비스업에서 미국 고용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코로나 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는데 자리는 많은데 사람들, 그러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여기로 뛰어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임금이 올라가겠죠. 임금이 올라가면 이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는 거고,
물가 상승을 또 의미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제 일반 식당이나 시급을 따지는 기준들의 입장에서 뭐 시급이 15,000원 이런다고 해도 이제 저기 뭐야 구직자들이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의 기조는 강해지고 일상생활, 민간 소비에 대한 내용 그 기조는 강해진다. 그럼 민간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관련돼서 서비스업의 고용은 올라가지 않는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거꾸로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단가, 임금이겠죠. 임금이 올라가는 거고 이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주목할 가능성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8월 CPI가 발표가 되면서 CPI를 상승하는 요소로서 견인 작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이었어요. 서비스업. 근데 이 사태가 심화가 되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임금 변화를 따져본다라고 해도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꾸준히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참 어려워요. 경제 지표가 활성화돼도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이제 또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시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우려감을 가져야 되고 참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기조가 강해지는 게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된 영상이니까 참고 영상,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